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말했어요. 엄마, 제발 이해 좀 해.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우린 더 이상 어머님 필요 없어요. 이제 요양원에서 사세요. 40년간 피땀 흘려 지켜온 집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렇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죠. 그리고 정확히 3달 후 그들이 제 앞에 무릎 꿇게 되었어요. 정자는 오늘도 미용실 문을 잠그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40년. 이 작은 가게에서 보낸 시간이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거울들이 그녀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68세. 이제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다. 아줌마, 내일 또 올게요. 마지막 손님이 인사하며 나갔다. 정자는 미소로 답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던 시절이 있었다. 드라이기를 정리하며 정자는 과거를 떠올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그때 큰아들 민호는 고등학생이었고 둘째는 중학생이었다.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견뎌냈다. 가위를 닦으며 정자는 웃었다. 그래도 잘 키웠지. 민호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좋은 며느리도 얻었다. 손녀까지 생겼으니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미용실 장부를 펼쳤다. 빼곡히 적힌 숫자들. 매달 민호네 집에 보내는 생활비, 손녀 용돈, 명절 준비비까지. 정자는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했다. 곧 은퇴하고 아들 집에서 편안히 지낼 생각에 마음이 설렜다. 하지만 정자는 몰랐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이 누군가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의 가족인 척하고 있다는 것을. 미용실 불을 끄며 정자는 내일을 기대했다. 손녀와 함께 보낼 시간들을. 아들 부부와 나눌 따뜻한 대화들을.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전혀 다른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정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산의 밤거리가 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 도시에서 40년을 살았지만 곧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았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녀와 함께하는. 윤미는 처음 정자를 만났을 때 너무나 다정했다. 어머니, 정말 뵙고 싶었어요. 그때의 밝은 미소가 아직도 생생했다. 결혼식 때도 윤미는 정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었다. 평생 잘 모실게요. 하지만 손녀 서연이가 돌을 지나면서부터 뭔가 달라졌다. 미묘한 변화였다. 처음에는 정자도 눈치채지 못했다. 어머님, 서연이 이유식은 제가 직접 만들 거예요. 윤미의 목소리에 예전의 다정함이 사라져 있었다. 요즘은 다 과학적으로 키운다고요. 정자가 손녀에게 과자를 주려 하자 윤미가 빠르게 가로막았다. 어머님, 아직 서연이는 단 것을 먹으면 안 돼요. 치아에 안 좋아요. 그래도 조금 정도는. 정자가 말하려 했지만 윤미는 고개를 저었다. 육아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윤미의 말이 날카로웠다. 정자는 가슴이 찔렸다. 간섭이라니. 자신은 그냥 손녀가 예뻐서 그런 건데. 민호는 아내 편을 들었다. 엄마, 윤미 말이 맞아요. 요즘 육아법은 예전과 달라요. 정자는 섭섭했지만 참았다. 젊은 부부의 방식을 인정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쓸쓸했다. 어느 날 저녁 정자는 윤미가 수상한 전화를 받는 것을 목격했다. 윤미는 거실 구석으로 가서 작은 소리로 통화했다. 네, 재테크 모임 다음 주에 또 참석할게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재테크 모임? 정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윤미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줄 몰랐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런 것 아닌가 싶어 넘어갔다. 며칠 후 윤미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다. 어머님, 이제 서연이 재우는 건 저희가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그래도 할머니가 재워주면. 정자가 말했지만 윤미는 단호했다. 아니요. 서연이가 어머님한테만 익숙해지면 안 되거든요. 정자는 점점 자신이 집에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가는 느낌이었다. 40년간 피땀 흘려번 돈으로 이 집을 마련해 주었는데 이제는 손녀를 보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도 정자는 참았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윤미의 진짜 정체를 알았다면 그때라도 도망쳤을 것이다. 밤 11시. 정자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민호와 윤미가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이 집은 완전히 우리 거야. 윤미의 목소리였다. 차가우면서도 계산적이었다. 정자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그게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가? 조금만 기다려. 곧 해결할 거야. 민호의 대답이 들려왔다. 요양원 자료도 다 알아봤고 계약서도 준비했어.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윤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걱정하지 마. 우리 편에 서줄 사람들도 있어. 어머니는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실 거야. 정자는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다. 해결이라니. 자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요양원비는 어머니 명의로 된 예금에서 빼면 돼. 민호가 말했다. 그리고 이 집도 우리 명의로 넘기고. 정자는 숨이 막혔다.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을 키우고 이 집도 사주었는데 이제는 그 아들이 자신을 버리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쉽게 응할까? 윤미가 물었다. 응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이미 다 계획했으니까. 정자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40년간 믿어온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서럽고 억울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본다고? 68년을 살아온 내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 같으냐? 정자는 이불을 꽉 움켜잡았다.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으냐? 끝까지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새벽이 될 때까지 정자는 계획을 세웠다. 아직 늦지 않았다. 반격할 시간은 충분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정자는 평소처럼 미용실에서 돌아왔다. 하지만 집 분위기가 이상했다. 민호와 윤미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엄마 앉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기만 했다. 평소의 다정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정자가 앉자 윤미가 서류를 내밀었다. 어머님, 이제 결정하실 시간이에요. 뭘 결정한다는 거니? 정자가 물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요양원 계약서예요. 윤미가 말했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요. 정자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고급 요양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자신을 내쫓으려는 명분일 뿐이었다. 나는 아직 건강해. 요양원 같은 곳 갈 필요 없어.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민호가 말했다.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에요. 다 정해진 일이라고?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어머님, 우린 준비 다 했어요. 윤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 집도 우리가 관리하기로 했어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민호가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자는 서류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다. 위조된 계약서였다. 자신의 서명이 있었지만 기억에 없는 문서였다. 이건 내가 서명한 게 아니야. 어머니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네요. 민호가 말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시니까. 정자는 아들을 바라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을까? 40년간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짐은 이미 싸뒀어요. 윤미가 가방을 가리켰다. 오늘 바로 가시면 돼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우산은 드릴게요. 정자는 믿을 수 없었다. 친아들이 자신을 빗속에 내몰고 있었다. 그것도 위조 서류를 들이밀면서. 엄마, 이게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민호가 말했다.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편하다고? 정자가 웃었다. 서러운 웃음이었다. 내 집에서 내쫓기면서 편할 리가 있겠니? 우린 더 이상 어머님 필요 없어요. 윤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이제 요양원에서 사세요. 정자는 가방을 들었다.
40년간 피땀 흘려 지켜온 집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자신이 처참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끓어올랐다. 빗속에 서서 정자는 돌아봤다. 자신의 집 불빛이 따뜻해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 안에는 자신의 자리가 없었다. 우산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정자는 걸었다.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마음속 분노는 더욱 타올랐다. 내가 이렇게 무너질 사람 같으냐? 끝까지 두고 보자. 비에 젖은 채 정자가 찾아간 곳은 단골 손님 강노인의 집이었다. 40년 넘게 미용실을 다닌 그는 은퇴한 중학교 교사였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강노인이 정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왜 이렇게 젖었어?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으며 정자는 사정을 설명했다. 강노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게 아들이 할 짓인가? 위조 서류까지 만들어서? 강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전화기를 들었다. 내 제자 중에 변호사가 있어. 이서현이라고 지금 전화해 볼게. 1시간 후 30대 후반의 여성이 나타났다. 이서현 변호사였다. 그는 정자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이서현이 말했다. 조직적 사기예요. 증거만 확보하면 반드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정자의 눈이 반짝였다. 네, 위조 문서 제작, 재산 편취 시도, 이런 것들은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해요. 이서현은 수첩을 꺼냈다. 먼저 며느리분의 신원부터 조사해야겠어요.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수상하다고요? 일반적인 며느리라면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해요. 전문적인 냄새가 나요. 강노인이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보통 사람이 위조 서류까지 만들 수 있나? 정자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반격할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다. 선생님, 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서현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요. 다만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 밤 정자는 강노인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40년 만에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서 자는 밤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창밖으로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서현 변호사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3일 만에 나온 신원조회서를 보며 정자는 입이 떡 벌어졌다. 윤미라는 이름 자체가 가짜예요. 이서현이 서류를 정자 앞에 놓았다. 본명은 김지연, 올해 35세. 전과 3범의 사기꾼입니다. 전과 3범이라고요? 정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결혼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부동산 사기까지. 완전 전문 범죄자예요. 강노인이 분개했다. 이런 여자가 어떻게 민호하고 결혼할 수 있었지?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서현이 다른 자료를 꺼냈다. 보세요. 김지연은 2년 전부터 정자님 주변을 조사했어요. 자료에는 정자의 미용실, 재산 상황, 가족관계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마치 타겟을 정하고 접근한 것 같았다. 그럼 손녀는요? 정자가 가장 걱정되는 것을 물었다. 서연이는 진짜 손녀 맞아요. 하지만 김지연이 임신하자마자 민호 씨를 결혼으로 유도한 것 같네요. 정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며느리라고 믿었던 여자가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다니. 그렇다면 민호는 어떨까? 민호는 공범일까요? 아니면 같이 속은 걸까요? 그건 더 조사해봐야 해요. 하지만 녹음된 대화를 들어보니 공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서현은 김지연의 과거 행적을 더 설명했다. 이 여자는 재테크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이미 여러 명이에요. 그럼 우리 집도 그들의 타겟이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정자님이 40년간 모은 재산, 미용실, 집까지 모든 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정자는 분노와 함께 섬뜩함을 느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다행히 일찍 발견했어요.
이서현이 위로했다. 이제 반격할 차례예요. 강노인이 주먹을 쥐었다. 이런 악질들을 그냥 둘 수는 없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해.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러움보다는 분노가 앞섰다.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다짐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하거든요. 그날부터 정자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다. 이서현 변호사와 함께 정자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집을 신탁 처리하는 것이었다. 김지연이 위조 서류로 집을 빼앗으려 해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작업이었다. 이제 그들이 어떤 수를 써도 집은 안전해요. 이서현이 말했다. 두 번째는 녹음 장비 설치였다. 강노인의 지인인 전자기기 전문가가 도움을 주었다. 이 녹음기들은 아주 작아서 눈에 띄지 않아요. 전문가가 설명했다. 거실, 안방, 주방까지 모든 대화가 녹음될 거예요. 정자는 며칠 후 집에 돌아갔다. 김지연과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왜 돌아오셨어요? 김지연이 당황한 듯 물었다. 내 집인데 왜 못 들어와? 정자가 태연하게 말했다. 요양원은 생각해보니 아직 이르더라고. 민호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엄마, 이미 계약한 거예요. 계약서가 위조된 거더라. 법무사한테 확인해봤어. 정자의 말에 김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정자는 순진한 척을 계속했다. 그래도 너희 생각이 고마워. 앞으로 생활비를 더 보태줄게. 며칠 동안 정자는 일부러 김지연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윤미야, 재테크 모임에서 돈이 필요하다며? 이것 써. 어머님 괜찮으세요? 김지연이 의외라는 듯 물었다. 가족끼리 뭘. 얼마든지 말해. 정자는 매번 돈을 빌려줄 때마다 영수증을 받았고 은행 송금 내역도 꼼꼼히 기록했다. 모든 것이 나중에 사기 혐의의 증거가 될 자료들이었다. 한편 경찰 수사관과도 연락을 취했다. 김지연의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자님이 제보해 주신 정보가 결정적 도움이 됐어요. 수사관이 말했다. 현장에서 체포할 때 연락드릴게요. 정자는 매일 연기를 했다. 순진한 시어머니 역할을. 김지연과 민호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정자가 자신들의 계략을 눈치채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님, 이번 주에 요양원 구경 가실래요? 김지연이 다시 제안했다. 아직은 집이 좋더라고. 정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대신 생활비를 더 드릴게. 덫은 완벽하게 놓여졌다. 이제 그들이 걸려들기만 하면 되었다. 그날도 비가 내렸다. 정확히 석 달 전 정자가 집에서 쫓겨났던 그날과 같은 날씨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김지연과 민호가 또다시 거실에서 정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어머님, 이번엔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김지연이 말했다. 요양원 계약서예요. 정자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이번에도 위조된 서명이 있었다. 그들은 끝까지 같은 수법을 쓰고 있었다. 어머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다 정해진 일이에요. 그래? 정자가 웃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 김지연 씨.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김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하셨어요? 김지연이 본명이잖아. 윤미는 가짜 이름이고. 민호가 당황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정자는 일어나서 문을 열었다.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김지연 씨 계신가요? 경찰관이 물었다. 김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윤미예요. 신분증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관이 다가갔다. 김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다. 김지연 씨 맞네요. 재산 편취 및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 뭔 소리예요? 김지연이 소리쳤다.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정자가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3개월 동안 모든 대화가 다 녹음되어 있어. 위조 서류 만든 것,
사기 계획 세운 것다.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자를 바라봤다. 엄마, 이게 뭐예요? 너도 공범이잖아. 정자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집이 완전히 우리 거라고 했지. 요양원 자료 알아봤다고 했지. 경찰관이 민호에게도 수갑을 채웠다. 같은 혐의로 체포합니다. 엄마, 제발. 저는 그냥. 민호가 애원했지만 정자는 고개를 돌렸다.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김지연이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정자가 웃었다. 40년간 내가 모은 재산을 다 빼앗으려 했으면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들렸다. 정자는 창문 너머로 끌려가는 그들을 바라봤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했다. 이서현 변호사가 나타났다. 정자님, 수고하셨어요. 완벽한 증거 확보였어요.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제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거예요. 판사가 판결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김지연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정민호 공범으로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김지연은 실형, 민호는 집행유예였다. 하지만 민호는 회사에서도 파면되었다. 사기 공범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였다. 재판이 끝나고 정자는 법정 밖으로 나왔다. 이서현 변호사와 강노인이 함께였다. 정자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이서현이 말했다. 고마워요, 선생님. 선생님 도움 없었으면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강노인이 정자의 어깨를 두드렸다. 40년 넘게 봐왔지만 이렇게 멋진 모습은 처음이야. 정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조용한 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자신의 집이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며칠 후 민호가 찾아왔다. 초췌한 모습이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정자는 그를 바라봤다.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다.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알아요.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정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서연이는 어떻게 할 거야? 제가 키울 거예요. 김지연과는 이혼 절차 밟고 있어요. 정자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다. 손녀만큼은 잘못이 없었으니까. 가끔 서연이만 데려와.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손녀는 죄가 없잖아. 그날 저녁 정자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다. 70년 인생에서 이렇게 통쾌한 순간은 처음이었다. 미용실 장부를 펼쳤다. 빼곡한 숫자들. 40년간의 기록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지켜준 무기였다. 며칠 후 서연이가 할머니를 찾아왔다. 정자는 손녀를 꼭 안았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어. 정자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정의가 승리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부산의 노을이 아름다웠다. 정자는 손녀와 함께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상 모든 어머님들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40년 넘게 운영한 미용실도 다시 문을 열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왔다. 정자 사장님, 대단하셨어요. 악질들을 혼내주셨다면서요?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이 먹는다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되지. 그렇게 정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더 이상 누구도 그녀를 속일 수 없었다. 68년 인생의 지혜와 경험,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무장한 정자였으니까. 손녀 서연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정자에게는 가장 소중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닫는 시간들이었다. 할머니는 정말 강해요. 서연아, 할머니는 너 때문에 강해진 거야. 정자는 손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빗겨주며 생각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바르게 키우겠다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함으로부터 지켜주겠다고. 비가 내리던 그날의 분노가 결국 정의로 승화된 것이었다. 정자는 이제 진정한 승리자였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